현재 비트코인 흐름을 한번 보면은 자 109 라인에서 126 부근까지 크게 이제 상승 흐름이 이제 나온 뒤에 주가가 이제 강하게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한번 보면은 자 126 부근에서 그 상단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강하게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그 전일 트럼프 관세 영향에 의해서 약 2만 포 정도가 이제 급히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한번 보면은 그 밑꼬리가 지금 이제 길게 달려주는데 이런 상황 때는 보통 그 밑에 라인까지 한 번 더 온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5 부분까지는 추가 하락이 좀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데 지금 60분봉이에요. 60분봉인데 박스권 흐름으로 112 800까지는 오를 수 있으나 여기 부근에서는 다시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온 부분을 거의 다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 하반기 때는 또 비트코인이 또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조정을 좀 주고서 다시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는 있거든요. 일단 12시간봉 뭐 일봉 봤을 때는 지금 105 600 부근까지는 충분히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좀 대응은 내일 미증시가 또 다시 열리면 그때 흐름으로 한번 좀 판단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품으로 차트 승부라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텔레그램을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이 달러의 영향에 미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솔라나 이런 뭐 알트코인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 흐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차트상으로 텔레그램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받으실 분들은 텔레그램에도 같이 입장을 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트럼프가 중국 기술 소프트웨어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시장이 바로 흔들렸죠. 단 하루 만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190억 달러가 증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4%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이런 충격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다시 오를 수 있을까? 답은 예, 오를 수밖에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는 단기 뉴스보다 훨씬 큰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세 가지 이유와 앞으로 10년의 시장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금의 흐름이에요. 예전엔 비트코인 투자하려면 거래소 가입하고 지갑 만들고 송금하고 복잡했죠. 하지만 지금은 스팟 비트코인 ETF라는 제도권 통로가 열리면서 연금, 기관, 대형 자금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첫째 주 글로벌 암호화폐 ETF에 59.5억 달러가 순유입됐고 그중 비트코인만 35.5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또 12일 연속 순유입, 누적 66억 달러 이상이 들어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건 일시적 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자금 유입이라는 뜻입니다. ETF는 매일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에요. 관세 뉴스 같은 단기 이슈가 있어도 이 통로는 계속 작동합니다. 특히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는 하루에 3.5억 달러 이상 유입, 19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어요. 이건 명확합니다.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 중이다. 두 번째는 중국 vs 홍콩 구조입니다. 중국 본토는 여전히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홍콩은 다릅니다. 홍콩은 자체 규제 체계로 스팟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이미 승인하고 거래 중입니다. 즉, 본토 자금이 직접 비트를 사긴 어렵지만 홍콩 ETF를 통한 간접 투자 루트가 현실화된 거죠. 왜 이런 구조가 중요할까요? 첫째, 자산 분산 수요 무역 분쟁, 환율 리스크가 커질수록 자산은 분산됩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비슷한 비상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에 포함돼요. 둘째, 제도권 상품 등장 지갑 주소 관리나 거래소 가입 없이 ETF로 간접 보유 가능 기관 입장에선 훨씬 깔끔하고 투명하죠. 셋째, 심리적 신뢰 홍콩 루트를 통해 유입되면 불법 이미지가 줄고 기관이 진입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비트를 산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홍콩을 통한 간접 유입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관세 쇼크 vs 구조 변화입니다. 관세 발표 직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비트코인 마이너스 8%, 시가총액 마이너스 190억 달러.
이건 단기 뉴스에 따른 즉각 반응이에요. 하지만 관세가 시장 구조를 바꾸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도권 통로 즉 ETF 유입 파이프라인이 열려 있으니까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해지 수요가 커집니다. 기관들은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 대체자산 비중을 늘립니다. 실제로 최근 4주 연속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들어왔고 5주 동안 9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다는 보고도 있어요. 즉, 지금의 변동성은 하락 신호가 아니라 장기 유입 추세 안의 파도일 뿐입니다. 물줄기는 바뀌지 않았어요. 네 번째 이유는 앞으로 10년 비트코인의 무대는 더 커집니다. 이제 시야를 10년 뒤로 넓혀봅시다. 관세 하나에 흔들리는 시장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는 시장인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첫째, 제도권 확장 ETF 이후엔 연금펀드, 보험사, 공공기관 포트폴리오로 확대될 겁니다. PwC 보고서에선 SEC가 스테이킹 ETF 허용 검토 중이라는 언급도 있었어요. 둘째, 국가 단위 보유 가능성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가 포트폴리오 일부로 소량의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아시아 허브 부상 홍콩은 이미 제도권 디지털 자산 허브로 부상했고 중국 본토 홍콩 블록체인 협력 실험도 시작됐습니다. 그레이털 차이나 투자자 중 26%가 2025년 안에 암호화폐 ETF를 살 계획이라고 응답했어요. 즉, 아시아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넷째, 리스크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규제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ETF 과열 조정 이런 변수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쇼크는 단기 변동을 만들었지만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은 이미 제도권 자금 유입이라는 새로운 구조 위에 있습니다. 중국 본토 금지 속에서도 홍콩 루트의 간접 수요가 살아있고 앞으로 10년은 ETF 기관 아시아 허브 경쟁이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매주 ETF 유입 수치와 규제 흐름을 함께 본다면 단기 뉴스가 아닌 큰 물줄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궁금한 지표나 분석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